안녕하세요. 위클리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군용 위성 사업과 향후 방향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정찰위성 발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6시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재민 공격에 취약했으며 만약의 경우 발생 시 결국 미군의 통신 위성을 빌려 쓰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아나시스 2호 군 전용 위성 통신을 확보해 재민의 위협을 차단하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나시스 2호 군 전용 통신 위성 발사가 가지는 의미와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정찰 위성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나시스 2호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의미는 미 전략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군 통신 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전자권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전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적인 작전 전개를 위해서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유사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나시스 2호는 우리 군이 FA-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절충 교육으로 제공받은 인공위성입니다. 제작 단가가 오른 등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로키드 마틴사는 제작 단가가 낮은 에어버스에 제작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뿐만 아니라 군용 정찰 위성 5기도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스라엘,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군이 통신, 정찰 위성을 모두 보유한다면 미국 전략 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자권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정찰 위성 사업들입니다. 한국은 현재 2대의 2호 정찰 위성과 1대의 SAR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운용 수명을 크게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획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4.25 위성 사업.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SAR 위성 4기와 2호 IR 위성 1기를 1조 원의 비용으로 발사하여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할 목적으로 킬체인의 핵심 사업인 4.25 위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25 위성 사업은 국정원의 위성 운영에 대한 마찰과 국산에 대한 논란, 과도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업체 변경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그야말로 의사결정자들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의 난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2023년까지 5대의 위성을 쏘아올려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할 계획입니다. 4.25 위성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789억 원이며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눈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핵심 능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4.25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위성 숫자입니다. 5대의 위성으로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하는 것은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평균 발사 준비 시간이 30분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2시간 간격의 감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군은 4.25 위성 사업의 부족한 점을 알고 4.25 사업의 5대 외에 추가로 4대의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0.5m급의 EOIR 정찰 위성을 4.25 사업과 별개로 한 대씩 2대가 발사될 예정이고 그 이후 0.5m급의 SAR 정찰 위성과 0.3m급의 아리랑 6호가 내년 하반기에 발사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4.25 사업과 추가 정찰 위성 사업을 통해 0.5m급 SAR 정찰 위성 5대, 0.5m급 EOIR 정찰 위성 3대, 그리고 0.3m급 EOIR 1대, 총 9대의 고성능 정찰 위성을 보유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 감시가 가능합니다. 2번 차세대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
이렇게 9대의 정찰 위성 외에 추가로 한국은 초소형 정찰 위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도 사실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을 통해 부족한 감시 간격을 채우고 나아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난 1월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위성 군지 시스템 개발 사업 계획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총 8년간 2,133억 원을 투자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한 대를 시작으로 2026년에서 2027년 5대씩 10대를 발사해 총 11대의 초소형 정찰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25 위성 사업과 차기 중형 위성 사업 그리고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을 통해 총 20대의 정찰 위성이 확보되며 이는 30분 간격으로 한 번 더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의 이상 징후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의 핵심은 SAR입니다. 그 이유는 EOIR과 달리 SAR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소형 정찰 위성에는 SAR을 장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이스트 산하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소는 중량 100kg급의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2018년 12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소는 17년부터 SAR을 탑재한 소형 위성 2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인 이자나기와 비슷한 성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군지 시스템 개발 사업에 이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관련 기술들을 확보 및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마도 카이스트가 수행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초소형 위성 군지 시스템 사업의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의 해상도는 3에서 5m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함정 정도까지만 식별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 전용 위성이 아닌 것도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바탕으로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의 고도를 300km대로 낮추어 1m급의 해상도를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총 36대의 초소형 SAR 정찰 위성을 발사해 10분 간격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을 정찰할 계획입니다. 말이 10분 간격이지 사실상 한반도 및 주변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미국의 우주군 성격과 유사한 인공위성의 감시와 관리 그리고 위성 발사체를 관리하는 군부대도 창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찰 위성은 어찌 보면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완전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과 추후 진행될 다양한 위성 사업들은 4.25 사업처럼 이해 관계자들의 기싸움과 엉터리 행정의 모습으로 국방과 안보의 중요한 사업을 망치거나 지연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